자신만의 캐릭터를 만들고 싶다면 단순히 예쁘고 멋진 것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무엇을 만들지 정했으니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지를 고민해야 하죠. 문제는 차별화입니다. 막상 시도하려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해지기 쉬운데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이 매력을 느끼는 건 복잡한 설정이 아니라 그 캐릭터만의 독창적인 인상입니다. 그 인상을 주지 못한다면 사람들의 눈길을 끌 수 없죠. 오늘은 이를 해결하는 핵심 개념인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하면 어렵고 전문적인 마케팅 용어라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캐릭터를 알리는 과정에서 이는 필수적인데요. 아이덴티티, 말 그대로 정체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에 브랜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창작자가 의도적으로 정의하는 브랜드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 캐릭터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고 이런 개성을 지녔으며 이런 가치가 있다라고 정하는 것이죠. 캐릭터를 만들 때 성격과 가치관은 물론 앞으로 다룰 시각적 요소들까지 모든 설계는 바로 이러한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한 아이덴티티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미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내 캐릭터는 고급스러워라고 말해도 보는 사람은 그냥 진부한데? 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결국 브랜딩에서 중요한 건 내가 주장하는 정체성을 늘어놓는 게 아니라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사이의 격차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야 충성도, 신뢰, 호감 같은 브랜드 자산이 쌓일 수 있거든요. 한마디로 우리가 원하는 아이덴티티를 명확히 정립해서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를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은 말로만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의 비전과 실제 캐릭터의 행동, 그리고 그 시각적인 경험이 일치해야 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우선 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획 단계에서 치밀하게 고민했던 비전과 포지셔닝이라는 인풋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다양한 이론에 적용하여 그 형태를 만들어내야 하죠. 그 중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적용하려면 핵심 아이덴티티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시간이 흘러도 결코 변하지 않는 캐릭터의 본질적인 정체성을 가리킵니다. 앞서 도출한 비전과 포지셔닝이 바로 이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근거가 되죠. 그리고 핵심 아이덴티티를 한마디로 압축하면 브랜드 에센스가 되고 반대로 이를 입체적으로 구체화하면 확장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슬로건, 시각적 요소, 캐릭터의 구체적인 스타일 같은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이 모델을 완성하는 데 있어 브랜드를 크게 4가지 관점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를 통해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아이덴티티 프리즘입니다. 이는 앞서 정한 아이덴티티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입니다. 마치 다이아몬드의 여러 면을 들여다보듯 브랜드를 다양한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죠.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피지컬, 즉 외형적인 특징입니다. 캐릭터를 한눈에 알아보게 만드는 컬러, 로고, 시그니처 아이템 같은 물리적 요소들이죠. 이것이 브랜드의 인지도를 결정하는 기본적인 뼈대가 됩니다. 다음은 성격입니다. 실제 사람을 묘사하듯 캐릭터의 말투, 태도, 성격 등 감성적인 영혼을 불어넣습니다. 세 번째는 문화입니다. 이는 캐릭터를 움직이는 원칙이자 원동력으로 경쟁자와 비교했을 때 근본적인 차별화가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창작자의 철학이나 캐릭터의 탄생 배경 또한 이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는 관계입니다. 친구처럼 친근하게 다가갈 건지 아니면 선생님처럼 가르치는 관계일 건지를 정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고객 이미지, 브랜드가 상정한 타겟 고객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해 이 캐릭터를 좋아하는 사람은 분명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이미지입니다. 고객 이미지와는 반대로 이 캐릭터를 좋아함으로써 팬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를 가리킵니다. 나는 이 캐릭터처럼 정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이때 이 6가지 면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모순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형은 귀엽고 친근한데 성격은 냉정하고 거만하다? 의도한 반전이 아니라면 혼란을 줄 수 있어요. 아직 외형이나 시각적인 것을 정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바로 기호학입니다. 추상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체적인 시각 요소로 번역하는 도구죠. 기호는 크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아이콘입니다. 보는 즉시 캐릭터를 떠오르게 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배트맨의 박쥐 로고가 실제 박쥐를 닮아 바로 배트맨을 연상시키는 것처럼요. 아이콘은 캐릭터의 성격이나 역할을 한눈에 이해시켜야 할 때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인덱스입니다.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흔적이나 증거로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연기가 피어오르면 근처에 불이 있다는 것을, 온도계가 올라가면 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처럼 인덱스는 직접 묘사하지 않고도 캐릭터의 존재나 상태를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심볼입니다. 대상과 담지도 직접 연결되지도 않았지만 사회적 약속으로 의미가 부여된 기호입니다. 슈퍼맨의 S마크는 그 자체로 힘이나 영웅과 닮은 점이 없지만 우리가 S는 슈퍼맨이다라고 학습했기에 의미를 갖습니다. 하트 모양이 사랑을 상징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심볼은 캐릭터의 추상적이고 깊이 있는 의미를 담을 때 강력합니다. 다만 시청자가 그 의미를 학습할 수 있는 맥락이 필요합니다. 이 3가지를 전략적으로 조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스파이더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가슴의 거미 문양은 거미를 닮은 아이콘인 동시에 스파이더맨을 상징하는 심볼 역할을 합니다. 손목에서 발사되는 거미줄은 인덱스죠. 건물에 거미줄이 붙어 있으면 여기 스파이더맨이 있었구나를 암시하는 겁니다. 이처럼 아이콘, 인덱스, 심볼을 조합하면 캐릭터 디자인이 훨씬 더 풍부해집니다. 다만 그것이 지나치지 않아야 합니다. 캐릭터가 전달해야 할 의미가 매우 직관적이고 중요하다면 아이콘으로 분명히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뻔하지 않게 은유하고 싶다면 심볼을 쓰는 식으로 밸런스를 잡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호학을 쓰면 추상적이기만 했던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자인 요소가 실제로 캐릭터를 움직이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를 알아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어포던스, 행동 유도성입니다. 원래는 소비자의 행동을 유도한다는 의미입니다. 문이 손잡이가 잡아당겨 열라는 행동을 유도하듯이 말이죠.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면 문이 없으면 문을 연다는 행위를 할 수 없지 않을까요? 이를 캐릭터 디자인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캐릭터가 손을 흔들며 부르는 포즈를 취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에게 시선이 가고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포즈라도 캐릭터가 누구냐에 따라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처럼 행동 어포던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 캐릭터의 정체성을 고려했을 때 사용자는 무엇을 느끼고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질까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이를 위해 때로는 디자인 요소를 덜어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Less is more라고도 하죠. 여기서는 시각적 경제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는 최소한의 요소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불필요한 장식이나 복잡한 패턴 같은 것을 잔뜩 넣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것만 남기는 것이 확실히 기억에 남죠. 나이키나 애플의 로고처럼 단순하지만 그렇기에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요. 이처럼 불필요한 디테일을 줄이면 기억하기 쉽고 굿즈나 다른 아이템을 만들기도 쉬워집니다.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작게 축소해보세요. 그래도 알아볼 수 있나요? 이미지를 흑백으로 바꿔보세요. 그래도 특징을 알아볼 수 있나요? 그리고 캐릭터의 어떤 요소를 과감히 빼보세요. 그래도 정체성이 뚜렷한가요? 만약 그 정체성을 전달하는데 지장이 없다면 그 요소는 실제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불필요한 것이 많아질수록 메시지가 약해지고 주변 캐릭터에 묻히게 되죠. 여기까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드는 방법을 봤습니다. 결국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떤 요소로 캐릭터를 보여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 정체성이나 이미지를 반영해야 하고 너무 과하지 않게 보여줘야 하죠. 그런데 이 과정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캐릭터가 애니메이션이 되든 게임이 되든 만화가 되든 결국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나오고 IP가 살아남죠. 이러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는다면 캐릭터의 매력이 반감되고 수많은 경쟁작 속에 그대로 묻혀버립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강력한 시장 경쟁력이 될 수 있을까요? 이를 설명하는 것이 CBBE 모델입니다. CBBE는 브랜드가 어떻게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가치를 만드는지를 4단계로 보여줍니다. 이 모델을 우리 캐릭터에 대입하면 단순한 그림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사람들이 당신의 캐릭터를 알아야 합니다. 수많은 캐릭터 사이에서 그 이름과 얼굴을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해야 하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기능적 성능과 정서적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이를 통해 경쟁 캐릭터와 차별화되는 유일하고 긍정적인 인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캐릭터를 경험하면서 크게 2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즉, 이 캐릭터는 믿고 볼 수 있어 같은 신뢰나 이 캐릭터를 보면 행복해져 같은 감성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단순히 구매하기만 하는 것을 넘어 그 캐릭터의 팬이 됩니다. 자발적으로 팬카페에 모여 공유하거나 굿즈를 열심히 모으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주도하기도 하죠. 이러한 브랜드 공명이 형성되면 그 브랜드는 충성도 높은 장기적인 자산을 얻게 됩니다. 심지어 경쟁자가 싼 대안을 내놓아도 흔들리지 않아요. 따라서 단순히 귀여운 캐릭터를 만들자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귀여움이 지속적인 팬덤으로 이어지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즉, 기획할 때부터 이러한 공명을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대략 어떻게 나오는지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이때 그 요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캐릭터의 비전과 포지셔닝과 조화를 이루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여기서 캐릭터의 비전, 문화, 이미지 이 3가지가 서로 어긋난다면 강력한 브랜드가 될 수 없습니다. 캐릭터로 따지면 캐붕이 일어나기 쉽다는 뜻이에요.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분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5가지 사이에도 어긋나는 점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실제에 비해 과장하는 것은 없는지, 목표에 비해 실력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지, 시장이 원하는 것과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팬들이 봐주는지 말이죠. 지금까지 배운 도구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도구들을 하나씩 적용하면서 당신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완성해보세요.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캐릭터를 시각적으로 어떻게 보여줄지 그 요소를 뽑아낼 수 있다면
오랫동안 사랑받는 캐릭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립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비전과 포지셔닝이 이미 정해졌다는 전제에서 시작합니다. 아직 정리가 안 됐다면 이전 영상 먼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서는 호시노 아이를 예로 들어서 그녀가 수많은 아이돌 캐릭터 사이에서 어떻게 차별화했는지 그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원작자 아카사카 아카는 처음부터 천년에 한 번 나오는 아이돌을 목표로 아이를 디자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비전, 이른바 천년돌입니다. 그녀의 포지셔닝 또한 진실보다 더 아름다운 거짓으로 대중의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무이한 천상계 아이돌이라 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점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을 위해 전반적인 경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다른 캐릭터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는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됩니다. 먼저 비전과 포지셔닝을 통해 캐릭터의 핵심 아이덴티티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브랜드 에센스와 확장 아이덴티티를 도출합니다. 호시노 아이의 핵심 아이덴티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상적인 아이돌, 압도적인 비주얼, 미스테리함. 이는 거짓말이라는 브랜드 에센스로 요약할 수 있죠. 또 이를 뒷받침해줄 확장 아이덴티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를 제품, 조직, 인격, 상징 4가지 관점으로 한 번 더 검토합니다. 여기까지 시스템을 다 설정했다면 그 다음은 브랜드 아이덴티티 프리즘입니다. 호시노 아이가 육각형의 각면을 어떻게 채우는지 봅니다. 여기서 특정 면이 비어있거나 지나치게 약하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캐릭터의 겉모습이 개성을 뒷받침하는지, 성격 및 톤 앤 매너가 일관되게 드러나는지, 내재된 가치가 스토리에 녹아있는지, 사람들과 접점을 잘 만들고 있는지, 고객 이미지가 캐릭터의 타겟층에 부합하는지, 자기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사람들이 자부심이나 만족감을 느끼는지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겉모습, 성격, 그리고 가치까지 캐릭터의 정체성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캐릭터의 디자인 요소들을 하나하나 점검해봅니다. 어떤 요소가 대상 그 자체를 닮은 직관적인 아이콘인지, 어떤 것이 인덱스로서 그 속성이나 효과를 암시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관습적인 심볼인지를 구분합니다. 이를 의식하면서 디자인의 의도와 실제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서로 어긋나지 않게 합니다. 추가로 다른 문화권을 고려한다면 캐릭터의 심볼이 그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질지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캐릭터가 직관적으로 어떤 캐릭터로 보이는지 검토합니다. 한눈에 봐도 들어오는 핵심 메시지는 아이콘으로 명확히 하고 부가적인 의미는 심볼로 세련하게 전달하는 것을 노려봅시다. 그 다음은 아이의 디자인 요소를 보고 그 어포던스가 어떨지 고려해봅니다. 먼저 그녀의 별 눈동자를 보면 빨려 들어가는 듯한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 그녀의 감정을 유추할 수 있죠. 그녀의 시그니처 포즈 또한 마치 완벽한 거짓말을 느껴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이돌 의상은 2000년대의 레트로한 감성이 섞여 있어 자칫 촌스러울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시대의 전형적인 아이돌상을 완벽하게 재현함으로써 우리가 동경하던 바로 그 아이돌이라는 향수를 자극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아이를 주인공으로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1화 만에 바로 퇴장하는 반전이 터집니다. 이는 시청자에게 극적인 충격을 주며 그녀를 영원히 남는 전설적인 아이콘으로 기억하게 하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면서 캐릭터에 차근차근 살을 붙여 나갑니다. 이때 시각적으로 너무 과하지 않게 주의합니다. 화려한 장식들을 다 걷어내고 별 모양 눈동자와 사이드 포니테일만 남겨도 우리는 즉각 그녀가 호시노 아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이를 통해 별 눈동자가 없으면 그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히 할 수 있어요. 캐릭터의 나약한 내면을 보여주기 위해 굳이 복잡한 표정이나 장황한 디자인을 추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상계 아이돌이라는 포지셔닝에 충실하면서 대중 앞에서는 가장 매력적인 미소 하나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정리한 호시노 아이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공하는 캐릭터의 뒤편에는 이처럼 브랜드 아이덴티티 리스트가 한도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보통 이러한 키워드가 많아질수록 캐릭터가 무거워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호시노 아이는 거짓말이라는 브랜드 에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정보를 복잡함이 아니라 깊이로 받아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끝까지 파고드는 이 과정이 진짜 캐릭터 디자인의 시작입니다. 단순히 그림 한 장 잘 그리는 기술보다 내 캐릭터가 어떤 기호와 서사를 품은 브랜드인지 설계하는 것이 치열한 자본주의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여기까지 캐릭터의 독창적인 인상을 만드는 기반이 되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다뤄보았습니다.
그저 예쁘기만 한 캐릭터는 금방 잊힙니다. 단단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통해 팬들이 자발적으로 열광하는 브랜드 공명을 이끌어내야만 비로소 시대를 풍미하는 캐릭터가 탄생합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는 단순히 설정으로 머물지 않고 캐릭터의 자산이 되는데요. 시각적 요소는 캐릭터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컨셉 아트의 뼈대가 됩니다. 청각적 요소는 캐릭터의 가치관을 단번에 각인시키는 슬로건과 명대사가 됩니다. 그리고 서사와 설정은 팬들을 깊게 몰입시키는 풍성한 스토리텔링에 활용됩니다. 어떤 캐릭터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면 비슷한 다른 캐릭터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지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것과는 다른 독창적인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보는 겁니다. 지금 만들고 싶은 캐릭터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요?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